자, 7월 11일 주간 경기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야구가 아무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돌입했다 보니까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일본 야구가 있고, 그리고 VNL도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좀 치르다 보니까 일본이랑 뭐 다른 데서도 치르지만 어쨌든 저녁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브라질 뭐 나름 재밌을 것 같은 경기라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대 한국, 우리나라 국가대표 매치업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뷰에 앞서 어제 중승부 제가 게시물에도 올렸지만 좋았어요. 어제 주간 세이브 경기를 축 잡았고요. 언더 승 다 가져갔고 언더 좀 극적으로 해줬죠. 그리고 한신도 이제 심판존 약간의 억까 이하라한테 그 걸치는 거 자꾸 안 잡아줘갖고 결국 역전을 당했었지만 역시나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 팀답게 경기력이 좋은 팀답게 바로 역전을 해줬죠. 그래서 좋았고, KT는 뭐 역배까지 봐서 프레는 푸근했습니다. 근데 기아가 막판에 정혜영의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볼질로 게임이 터졌는데, 기아가 올해 3연전 첫 수입이었을 거예요. 첫 수입을 당한 거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 웬만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막풀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 때도 보통 두 조합을 들긴 하는데 이제 저한테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한 조합만 가고 싶다, 난 몰빵에서 가고 싶다,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제가 이렇게 몰빵 조합을 또 따로 짜드렸습니다. 이렇게 따로 짜드려가지고 한신승 세이브 언더에 KT 프렌 이렇게 묶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것도 들어와 줬고, 어쨌든 좋은 결과 냈고요. 그저께도 우리가 챙겨갔고 지금 좀 연승 흐름이라 한번 잘 이제 주말 시리즈도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PB 요코하마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한번 봅시다. 요코하마 선발 K, 그리고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 등판하죠. 일단 얘는 뭐 쉬어갔잖아요. 쉬어갔고 K 13경기 동안 5승 5패 방어율 1.66, 올 시즌 훌륭합니다.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좋고요. 상당히 안정감 있어요. 얘가 유일하게 교ril전 때 좀 부진했죠. 아무래도 뭐 낯선 것도 있겠지만 소뱅이랑 지바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면서 6이닝 4실점씩 조금 아쉬웠고 경기력 자체가, 그리고 교ril전 또 끝나자마자 요미우리 원정 가서 6이닝 1실점, 그리고 한신 상대로도 홈에서 7이닝 무실점, 또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요미우리 상대로도 올 시즌 뭐 한 차례 만났지만 원정에서 뭐 잘 던졌고요. 그리고 얘가 특이한 게 작년에 요미우리를 10번 만났거든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선발이지만 10번까지 만나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번을 만나서 얘가 작년에 27경기 치렀는데 그중 10번이 요미우리였어요. 근데 사실 요미우리 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2승밖에 못했었고 방어율도 3.98, 조금 높았죠. 그러니까 잘 던진 경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무너진 경기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요미우리의 타격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직전 경기에서도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홈 경기인 만큼 저는 크게 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털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야마사키 이오리 얘도 너무 좋아요. 작년에는 이제 주니치의 타카시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치고 올라왔다면 저는 올해는 좀 센트럴에서는 이오리, 야마스키 이오리가 조금 눈에 가더라고요. 물론 잘 던지는 투수들 워낙 많죠. 센트럴은 뭐 요코하마도 뭐 K, 아즈마, 잭슨, 그리고 뭐 한신에도 뭐 사이키 있고 그리고 어제 뭐 신인 이제 이하라 뭐 이런 애들도 다 좋은데, 무라카미도 있고 다 좋은데 저는 올해는 얘가 진짜 좀 제대로 스텝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좋습니다. 그냥 뭐 경기 운영 능력도 워낙에 좋고 변화구도 좋고 14경기 동안 뭐 8승 2패 방어 1.14 너무 좋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상대로도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3승 0패입니다. 그리고 21.2이닝 동안 무실점.
21.2이닝 동안 피안타 11개밖에 없고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원정 가서도 8이닝 무실점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효리가 너무 뭐 잘 던지기도 하고 요코하마 상대로도 좋아서 오늘 일단 저는 둘 다 잘 던질 것 같거든요. 둘 다 잘 던질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1점 싸움이라고 보아서 저는 1무도 보고 기본적으로 저득점 경기 좀 축구 스코어 예상을 하고, 그리고 요미가 최근에 그 마르티네즈도 그렇고 이제 그 누구야 타이세이도 그렇고 한 번씩 이제 막 사고를 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뒷문이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효리 자체가 워낙 이닝도 뭐 잘 먹어주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제 뒤에서 좀 털릴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K는 기본적으로 한 1, 2실점 하면은 이건 질 수도 있겠다. 그냥 승패는 조금 어렵지만 굳이 본다면 요미 쪽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미 프레는 너무 똥배기 때문에 차라리 1무 접근도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승패 서로 노리는 것보다 저는 정말 1점 차 싸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무 노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5.5 언더, 기본적으로 언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대 히로시마 한번 볼게요. 주니치 선발 카일 뮬러, 그리고 히로시마는 모리시타 등판하죠. 일단 뮬러 9경기 동안 2승 5패 방어율 4.53. 상당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이 원정에서 좀 털린 경기고, 원정에서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근데 홈에서는 뭐 3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만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히로시마 이제 2차례 상대하면서 원정에서는 3이닝 6실점으로 완전히 털렸지만 홈에서는 7.2이닝 1실점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홈 경기잖아요. 나름 2실점 안쪽으로는 좀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히로시마가 제가 저번 주니치 원정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얘네가 특히 주니치 원정에 너무 약해요. 좀 똑딱이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 판테린돈만 가면은, 이 나고야돈만 가면은 득점을 못 내요. 최근 10경기 이제 주니치 원정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3득점 이상 낸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싹 다 1점, 2점 이렇게 돼요. 득점 못 내거나. 그 정도로 상대 투수가 누구든 간에 득점을 많이 못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또 얘네가 주니치 원정의 그런 빠따 때문인지 승률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히로시마 쪽 보는 거 좀 부담이라고 보고, 주니치 원정에서는 그리고 물론 저번 원정에서는 2점씩 3경기 연속 2점 냈어요. 3경기 연속 2점 내면서 주니치가 2경기를 1점 내서 2대1로 2승을 따내긴 했거든요. 위닝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다득점을 보기엔 좀 힘들고, 그리고 저는 뮬러가 홈이다 보니까 잘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모리시타인데, 모리시타가 지난번 주니치 원정 때도 되게 고전했죠. 5이닝 3실점 이자책, 이날도 피안타 8개 맞았습니다. 최근에 얘가 주니치만 만나면은 작년 막판부터 좀 많이 얻어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니치 상대로 4연패예요. 그래서 썩 상성에서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 저는 이거 주니치 역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여 지더라도 3점차 이상은 계속해서 안 나거든요. 안 나서 이거 프레는 뭐 거의 약간 공짜 느낌이라고 보고 1.19지만, 그리고 4.5는 히로시마 타격이 워낙 안 터지니까 처음에는 언더를 볼까 했는데, 모리시타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2실점을 깔고 가잖아요, 올 시즌 유독. 근데 정말 오랜만에 직전 경기 요미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이것도 홈런 한 방 막판에 맞아가지고 무실점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아쉬웠거든요. 근데 진짜 간만에 1실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2실점 깔고 가다 보니까 저는 뮬러도 한 2실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서로 2실점씩 해서 한 4점 나고 1점 싸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어봐도 조금 어렵지만 저는 오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칫하면 뭐 둘 중 한 명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고, 어쨌든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바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신 대 야쿠르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 미쳤습니다, 여러분. 연승이 안 끊겨요. 저도 어제 히로시마 경기 들고 가면서 제가 수입할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하라가 히로시마 상대로도 너무 좋고. 근데 이하라토가 되게 잘 던졌거든요. 잘 던졌는데 그 6회인가 7회인가 그때 그 끝에 스트라이크 존에 다 걸친 거를 심판이 꽉 깨물고 외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타자 연속 볼넷 보내서 그때 말루 채우고 내려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키리시키 올라와서 똥 거하게 쌌죠. 똥 거하게 쌌는데 그냥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고 잘 던졌는데 그리고 하지만 거기서 또 한신이, 저는 반 포기했거든요. 어쨌든 히로시마도 불펜진이 좋으니까. 근데 한신이 정말 최근에 경기력이 좋고 연승하는 이유가 있는 게, 와, 그걸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6대 3으로 이기면서 끝냈는데, 그만큼 흐름입니다. 지금 연승 장줄이잖아요. 지금 한 11연승인가 했잖아요. 저는 또 이 주말 시리즈가 상대가 야쿠르트다 보니까 매치업도 매치업이고, 홈에서 뭐 야쿠르트 상대로도 뭐 상당히 좋은 한신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주말 시리즈 내내 연승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심지어 매치업이 무라카미 대 램버트예요. 이거 리벤지입니다, 여러분. 리매치고, 저번에 무라카미가 원정 가서, 야쿠르트 원정 가서 7이닝 3실점, 이때 되게 잘 던지다가 막판에 이제 홈런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연장 가서 한신이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아마 무라카미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막판에 홈런 맞은 거 분해가지고 벼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야쿠 상대로 되게 강한데, 특히 홈에서 훨씬 강합니다. 저번 경기 어쨌든 원정이었고, 오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벼르고 있을 거라 오늘 또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쿠르트의 램버트도 직전 그 한신 무라카미랑 매치업 때 나름 잘해줬죠. 6이닝 3실점 기록했지만 1자책. 하지만 이날도 볼넷 4개 내주면서 얘도 볼질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안하고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뭐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지금 원정 5경기 동안 빵승 4패거든요. 한 번은 심지어 무실점했는데 노디시전이고 4패예요, 4패. 그 정도로 원정에서 조금 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원정이다 보니까 오늘 이 리매치는 그래도 무라카미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때 서로 맞대결 둘 다 승패는 없거든요, 연장을 간 턱에.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한신이 그때보다도 경기력이 지금 더 올라왔고 타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신 승 마인의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오넴 대 오릭스 볼게요. 니오넴 대 오릭스. 니오넴 선발 이토 히로미, 오릭스는 소탄 2등판 합니다. 일단 오릭스가 이제 소뱅 상대로 스윕은 면했습니다. 스윕은 다행히 면했는데, 사실 홈에서 타격감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니오넴이 어제 경기가 없었지만, 와, 얘네가 최근에 저번 주말부터 이번에 뭐 화요일 수요일도 그렇고 타격감이 물이 올랐거든요. 지금 뭐 장타도 빵빵 터지고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오늘 선발 매치업도 이토랑 소탄이 비교했을 때는 이토가 또 최근에 살아나가지고 좋아요. 좋고, 소탄이는 최근에 그렇게 잘 던지진 않는데 운이 좋습니다. 타선 지원을 너무 잘 받아서 직전 경기도 6이닝 4실점, 실점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투수 거머쥐었거든요. 지금 둘 다 3연승이에요. 개인 3연승인데 이 3연승 구간 동안 이토 히로미는 상당히 낮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근 3경기 1점대 방어율인 반면에 소타니는 최근 3경기 거의 뭐 4점대거든요. 그래서 좀 대비되다 보니까 이거는 선발도 이토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빠따도 지금 니오넴이 너무 좋습니다. 홈에서도 뭐 장타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니오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인까지 보고 싶고, 전 소탄이 오늘 혼자서도 그냥 뭐 4, 5실점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오버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토 히로미가 얘도 이렇게 잘 던지다가 한 번씩 크게 무너져요. 근데 그 주기가 되게 길지가 않아요. 막 세 경기, 두세 경기 치르고 한 번 거하게 싸고, 두세 경기 치르고 거하게 싸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저번에 뭐 소뱅전 치르고 잘 던지다가 또 교일전 히로시마전 때 거하게 싸고, 지금 또 이제 3연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또 싸지를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다. 얘 이 특성상 투구 루틴 특성상 슬슬 털릴 때가 한 번 되긴 했다. 하지만 오릭스의 지금 홈에서 타격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호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필라 루자르도였나? 걔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투수들이 몇몇 있어요. 뭐 이토 히로미, 그리고 루자르도, MLB에 또 있는데 브래들리, 그리고 몇 명 있어요.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애들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루자르도 필라델피아 설명할 때 근데 얘도 이제 조금 털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걔도 두 경기인가 잘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털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좋으니까 뭐 내일까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2이닝 만에 뭐 완전 탈탈 털리고 내려왔거든요. 2이닝인가 3이닝인가 이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 루틴상 이렇게 경기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하셔라. 그러니까 이 토는 언제 가면 되게 좋냐면 한 번 딱 잘 던지고 그 다음 경기 얘가 한 두 경기까지는 그래도 그 흐름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빠따에서는 니오넴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토가 털리더라도 이거는 빠따에서 좀 찍어 누를 수도 있다. 니오넴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대 소뱅 한번 볼게요. 라쿠텐 선발 코자, 소뱅은 모이넬로. 이거는 소뱅 봐야죠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 한신이랑 소뱅 엄청 몰릴 것 같은데 반대볼 건덕지도 사실 없어요. 뭐 터지면 사고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코자가 올 시즌 이제 또 거의 뭐 거의 약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코자 얘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볼질도 되게 많이 하고 워낙 불안한데 심지어 소뱅 상대로 좀 약합니다. 작년에도 되게 고전한 경기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코자 애초에 못 믿는다. 볼질을 너무 하고 그리고 모이넬로잖아요. 모이넬로 뭐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직전 경기 세이브 상대로 8이닝 1실점하고 지긴 했어요. 이날 타선 지원을 너무 못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모이넬로다. 이거는 소뱅승 마인 오버 볼게요. 그리고 지바롯데 대 세이브 한번 봅시다. 지바롯데 선발 타나카 그리고 세이브는 타케우치 등판하죠. 일단 어제 세이브 제가 승언더 다 들고 갔지만 초반에 완전 언더 흐름이었어요. 키시도 되게 잘 던졌고 역시나 코나도 역시나 잘 던졌고 완전 언더 흐름에서 갑자기 세이브가 이제 점수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언더가 좀 쫄리긴 했지만 어제 그냥 이제 라쿠텐도 이미 위닝을 좀 확보를 했고 이제 추격조 뭐 패전조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세이브가 점수를 좀 낸 거지 저는 여전히 타격감 좀 아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전반적으로 한 5회까지도 타격 꼬라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타나카도 그렇고 타나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올 시즌 9경기 되게 어리죠. 얘도 9경기 동안 3승 5패 방울 2.53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 훨씬 좋거든요. 기록이 홈에서 2점 초반대 원정에서 3점대 홈에서는 그래도 뭐 니오넴 한테 한번 털린 거 말고는 싹 다 뭐 거의 다 퀄리티 스타트도 아니에요. 그냥 2실점 언더로 막아줄 만큼 상당히 좋아서 저는 오늘도 세이브 상대로 한 적당히 한 2실점? 2실점 내로는 막아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케우치가 이제 얘가 올 시즌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기복이 있었는데 최근 3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감을 찾았고 작년 그 신인왕의 포스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총 19이닝 동안 최근 3경기 아예 무실점입니다. 경기당 피안타 4개씩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타케우치도 뭐 워낙에 좋아서 저는 얘는 항상 좀 칭찬해 왔잖아요. 좀 고점도 되게 높게 본다고. 그래서 저는 얘는 되게 좋은 좌완이라고 봐서 오늘 좀 투수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지바 홈임에도 불구하고 5.5를 줬어요. 웬만하면 좀 6.5를 줄 줄 알았는데 5.5 준 거 살짝 아쉽거든요. 그래도 저는 언더 보고, 그리고 승패는 굳이 보자면 세이브 쪽? 타나카는 어느 정도 실점은 있을 것 같은데 타케우치는 최근에 던지는 거 봤을 때는 뭐 너무 안정감이 있어서 뭐 무실점 내지 1실점 이 정도의 기대치가 있어서 저는 세이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승에 언더 볼게요. 그리고 VNL 폴란드 대 브라질, 이거는 그래도 브라질이 이제 뭐 가비도 합류했고 이제 좀 키시도 합류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세 보이죠. 세 보이고 어쨌든 폴란드는 이번 3주차에도 뭐 2주차랑 큰 변화는 없거든요. 얘네도 지금 뭐 잘해주고 있고 얘네도 지금 VNL 성적 되게 좋습니다. 폴란드도. 그래서 오늘 저는 되게 막상막하의 경기력이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좀 꿀잼 경기가 나올 것 같고 치열한 경기 예상을 해서 저는 이거 오버 보고 폴란드 프렌도 같이 보지만 그래도 브라질이 이길 것 같다. 왜냐면 얘네가 뭐 올림픽 때도 그렇고 브라질이 뭐 예전 VNL에서도 그렇고 폴란드 상대로 되게 좀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브라질이 잡을 것 같긴 한데 잘하면 풀세트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3대1 스코어가 나오더라도 좀 끈적끈적한 세트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오버까지, 오버 접근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홍콩 대 한국은 그냥 한국 마햄 볼게요 여러분. 저는 한 4대0 5대0 예상합니다. 이제 정말 최악이면 딱 3대0 그 정도 예상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제 국내 야구가 없습니다. 국내 야구가 없다 보니까 조금 경기 수가 적어서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본 야구 좀 뻔한 경기들이 많거든요. 소뱅도 그렇고 한신도 그렇고 뭐 니오넴도 그렇고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뭐 조심할 거 한번 조심해 보시고 마음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 항상 추천 라인과 1순위를 공개하죠. 여기 제가 옆에도 적어놨지만 이번 달 1순위 적중률이 90%, 어그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90%딱 두 번 틀렸어요. 두 번. 야쿠르트 프렌이랑 세인트루이스 두 번 틀렸는데 그 말고는 공개할 때마다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숲에서 윈드로 검색하시고 방송국 오셔서 즐겨찾기 하신 다음에 공지 확인하시고 라이브 참여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